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높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회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9억 정도 손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위반 건축물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71평 정도 되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이는 주택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20개에서 30개 이상의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22,000원이고요. 오픈 채팅방은 혼자 입찰이 가능할 때까지 공부하는 스터디 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은 2018년 건물로 내외부 전부 다 깔끔한 모습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1층엔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정면의 이 부분이 입구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필로티 천장 부분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1층 상가의 창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경계는 이쯤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렇게 옆으로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2개 세대 정도는 도시가스 계량함이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퇴거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호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의 측면을 전반적으로 쭉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측면도 상당히 깔끔하고 하자는 없어 보이죠? 이제 잠시 후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내부를 봤을 때에도 큰 하자는 없더라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편함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전기 계량함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 운행 금지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승강기는 운행을 하는데 아마 내부 수리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 내용으로는 작년 조건부 합격을 했는데 올해도 동일 사항으로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 출구 운전수단 작동 안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낙찰 후에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대략적인 수리 비용은 확인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건물 내부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은 밝고요. 건물의 내부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리석이 들뜨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죠. 이쪽이 201호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이 2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3층 301호와 302호도 2층과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층 주인세대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4층 주인세대는 복층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4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임대를 주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주택입니다. 위반 사항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눌러보니까 작동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입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층의 도면입니다. 1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내부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출입구 앞으로 4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가의 앞쪽으로도 2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황입니다. 주택 입구로 들어가는 문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투룸의 구조입니다. 방은 이렇게 2개가 위치해 있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1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202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죠.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화장실은 1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도면입니다. 4층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도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다락층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면 이렇게 베란다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물 뒷부분의 사진을 보면 이쪽이 베란다의 위치로 보여집니다. 다락층의 도면인데요. 4층 주인 세대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락입니다. 다락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이 몇 개가 더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정역에서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1층에 있는 식당 명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주택이고요. 인근 이렇게 삥 둘러보니까 앞에도 식당이 있고요. 맞은편에도 카페가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식당도 있고 1층의 식당 공실은 그렇게 많아 보이는 위치는 아니었는데요. 현장 임장을 가서 이 동네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고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1층의 임대 시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층 임차 수요는 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동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택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택지 개발 예정지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향후 미래 가치도 입찰가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으로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예정 부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충분히 정보는 취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216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630-4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71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06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13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최저가는 신권에서 유찰돼서 9억 1천만 원 선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찰기일은 2025년 2월 5일인데요.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지 유찰이 될지 저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 1층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진 않고요. 가구수도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동일한 가구수이고요. 1층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2가구로 되어 있고 4층은 1가구로 현황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2월 7일이고요. 승강기는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옥 외에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변동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하자는 없는 집으로 보여지고요. 이 승강기 수리 부분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전세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권리 신고가 되어 있고요. 4층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억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디스코로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2024년에 거래된 건이 2건 정도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 거래된 주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대지 면적 72평이 9억 9,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는 1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9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된 주택의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 자리 잡은 건물이고요. 외관은 벽돌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보다도 가시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주택이고요. 아마 이 매각 사례를 통해서 기준금액을 잡으면 되는 샘플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도 9억대가 최저가이다 보니까 2024년 5월 달에 9억 9,500만 원에 거래된 주택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투룸 같은 경우가 보증금 1,000에 월세 65만 원으로 광고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투룸, 에어컨, 풀 옵션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최소 못해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룸에 다락층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지금 투룸이 보증금 2천에 월세 85만 원까지 나와 있는 주택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4층 같은 경우에도 투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주택과 동일한 월세 시세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입니다. 1층 101호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권리 신고된 금액 그대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한 투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 401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다락층까지 사용 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면적이 조금 크다 보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총 회수 금액은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만실 기준으로 4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2차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보증금 7천에 월세 425만 원, 만실로 유지를 한다면 수익률은 6.1%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회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 유찰이 돼서 3차까지 간다면 최저가 입찰 기준으로 수익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회차까지 가면 6억 3천만 원 정도 절반 금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종 9%까지가 가능한 주택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3차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주택입니다.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도 전혀 없는 건물이라서 위반사항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대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부분은 수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야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